그러니까 요번 총선이 쟤네들이 과반을 먹을 것 같기 때문에 아스팔트 싸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뭐 자유통일당이 뭐 50석 100석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유통일당 한 지금 3석 나올래나? 지금 4.7%까지 나왔던데. 그러니까는 아스팔트 제야 이렇게 해놓고 또 그다음에 지식인들 있잖아요. 우파 지식인들은 또 따로 같이 가기를 원했거든요. 저는 자유통일당하고 이렇게 아스팔트 같이 가기를 바랬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동맹을 맺길 원했는데 자유통일당하고 그 동맹이 깨진 상황에선 저는 아스팔트 세력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저는 저 나름대로 지식인들하고는 따로 갈 수밖에 없죠.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뭐 과학자들이 너무 불쌍해. 과학자분이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자기는 의사들이 부럽다고. 왜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밟아도 찍소리도 못해. 그리고 과학자는 있어도 과학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러니까 법정 전문가 자체로 의사협회도 있고 모두 있잖아요. 이렇게 투쟁을 하는 과학자 협회 같은 것도 없고 과학자들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과학자들은 그냥 과학자가 있을 뿐 과학계도 없고 그냥 응 하고 끙하고 자기네들이 당한 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의제도 안 되는데 의사들은 정치 의제가 돼서 정말 부럽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그래서 마음이. 그래서 이공계 쪽에서도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오고 우리 이렇게 버릴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새 있잖아요. 되게 이제 미국이 우리 산업을 보호해주고 있는 게 되게 커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를 여러분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았으면 지금 반도체도 중국한테 털렸거든요. 그래서 다 뺏겼겠죠. 네, 미국이 지금 반도체하고 조선 방산 쪽 관련돼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방산 쪽하고 반도체하고 조선. 이거를 지금 보호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의 그 덤핑이나 이런 거로부터. 그런데 그거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H리님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진짜 관련 있는 건데요.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 이렇게 허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요.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를 이렇게 허용을 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어느 정도로 작살이 나냐면요. 여러분 그 이마트나 홈플러스 갔을 때 진열대에 있는 것들 있죠. 진열대에 있는 것들 중에서 알리익스프레스를 버텨낼 수 있는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지금 현재로서 타격이 크게 오는 게 욕실용품 있죠. 욕실용품. 슬리퍼, 수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바구니 이런 식으로 욕실용품들 이런 것들이 이런 거 뭐죠? 그리고 이거 샤워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로부터 오는 게 어느 정도냐? 공장 출고가보다 낮게 오는 거예요. 공장 때 출고가보다도 낮게 와가지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납품하는 이런 것들이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욕실 용품만 얘기했지만 그 옆에 있는 공구칸 있잖아요. 공구 우리 보면은 그 뭐였죠? 윙 하는 거 있잖아요. 보쉬 뭐 이런 거에서 거기 보면 이렇게 십자하고 뭐 여러 가지 공구 있잖아요. 그 공구 코너도 그냥 알리하고 테무에 작살이 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마트에서 코너에서 쭉 봤을 때 여러분 이거를 계속 우리가 관세나 이런 거 보호 없이 중국산 덤핑 물량을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중소업체들은 그냥 다 갈려나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한국 정치가 침묵하고 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무관세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무관세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금 관세 장벽을 치지 않고 이렇게 허용을 해준다고 박살이. 이거 큰 틀에 있어서는 중요 산업 중에서 보호되고 있지 않은 게 디스플레이예요. 디스플레이 같은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얘기할 때 가트 할 때 되게 중요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서브시디, 그러니까 보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공장을 키우고, 금융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금융 원리가 아니라 국가가 이 제품을 투자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이제 그 대부를 해주고 산업을 키우면은 시장 원리로 돌아가는 데가 정부 특혜를 받은 기업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2026년에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과 국가 금융으로 세우고 있는 공장들이 2026년에 완성되면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자금 필요하다고 현금 30조 있는 거 중에서 20조 가져가고 난 다음에 그 중국하고 맞짱을 떠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투자를 해서 큰 공장을 짓고 이런 거를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틈을 이용해서 중국이 보조금, 국가금융까지 해서 디스플레이 산업도 LCD도 이미 뺏겼고 OLED하고 이런 수십조 수조까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술자들까지 우리가 다 빼가는 거 국정원이고 뭐고 제대로 작동 안 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디스플레이 다 뺏겼거든요. 지금 디스플레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상에서 되는 이마트 같은 데서 보면 자주 있잖아요. 우리가 자주 간다고 자주에 있는 물품들, 수건들, 뭐 티셔츠, 뭐 슬리퍼, 온갖 물품들이 지금 중국의 물품들로 지금 도배가 되고 나면 우리나라 작살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10% 일괄 관세 얘기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 10% 일괄 관세고 그리고 중국의 보조금 덤핑 우려가 있으면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를 먹이겠다는 게 지금 저쪽 공약으로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자유무역 뭐 협정 뭐 이런 걸 중국하고 맺고 있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301조 슈퍼 301조를 적극적으로 해서 중국 물품에 대해서 모든 중국 물품에 대해서 10% 일괄 관세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서브시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60% 관세. 그래서 자국의 시장을 이걸 디커플링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저번 가구 같은 거 있잖아요. 가구 같은 거에 대해서는 보복관세 400%까지 날렸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지금 비관세 장벽들 같은 걸 동원해서라도 자국의 노동자 산업을 지켜야 되는 건 이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민생이라는 얘기에서 중국의 침투,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의 침투가 우리의 민생 그리고 우리의 일자리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 생각도 안 하고 단순히 소비자 후생으로 접근해서 싼 물건 들어와서 좋지라고 하기엔 우리가 이재명 뻘소리 말대로 우리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우리의 구매력이 뭘로 보장이 된다고 싼 물건 사서 우리가 대중국 무역 적자를 키우고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아무 조치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건 그냥 죽자고 덤벼드는 겁니다. 이건 나라가 그냥 통째로 중국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경계 의식을 안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정치 의식이라고 안 하고 있고 언론에서 얘기 안 하고 정치인들이 얘기 안 한다고 이게 중요한 정치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냥 우리 다 죽으면 되는 겁니다. 제 방송 오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서 버스는 100% 국산이었는데 그 버스를 중국에 넘겨줬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욕실 용품이나 여러분 변기를 봐도 우리 토토 있잖아요. 일본 거잖아요. 토토 비데 뭐 이런 거. 지금 다 우리 비데 쓰고 우리 수전 같은 것도 다 우리 거 쓰는데 그게 지금 아까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공장 도구 출고가가 35,000원짜리를 알리에서 15,000원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엄청 쌉니다. 지금 알리 쪽이. 네. 그리고 이게 중국이 이렇게 되는 게 그들의 경쟁력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서 다 하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황폐화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중국 플랫폼 기업이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말은 나오는데 난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산업부 정치권 그 어떤 데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관세 그리고 뭐 우편 우리가 2급진가 그러고 중국이 우리보다 떨어지고 해서 우체국 우편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주는 꼬라지가 오히려 중국 물품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꼬라지가 되는 거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패권 전쟁은 핵미사일하고 뭐 해군력 이런 게 아니라 무역 구조 그리고 GVC 국제 분업 구조에 있어서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디스플레이 반도체까지 뺏길 위험 디스플레이는 벌써 LCD 다 뺏겼고 여기서 지금 핸드폰에서 애플이 거래처를 삼성이나 LG에서 중국으로 바꾸는 순간 핸드폰에서 거래처를 바꾸는 순간 그러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은 박살이 나는 거란 말입니다. 모니터로나 이런 거로만 유지될 수가 없어요. 핸드폰 산업에서 납품을 하는 거에서 뺏기면. 근데 지금 애플을 둘러싸고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애플 중간에 끼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지금 애플 최고 경영자 누구였죠? 팀쿡 지금 상하이 매장 가가지고 뭐 중국하고 협력 관계 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도 지금 애플한테 미국이 그냥 갈기는 게 아니에요. 기업 분할 얘기까지 나오는 거 서비스 분할까지 기업 분할까지 얘기가 나오는 게 앱스토어하고 핸드폰하고 이게 나오는 게 중국 니네 계속 메이드 인 차이나 할 거니? 중국하고 협력관계 계속 그렇게 갈 거야? 중국 반도체, 중국 단순히 공장하는 걸 애플이 중국에서 조립하는 걸 넘어서
그 애플에 납품되는 부품들이 점점 중국산이 계속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외교를 통해서 좀 미국한테도 절대로 디스플레이 영역에서 디스플레이도 반도체, 조선 플러스 디스플레이까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소자까지 중국하고 디커플링하라고 우리 압박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하나요? 여태까지 이평론가가 했던 이야기들을 기사를 혹시 내가 찾아보니까 한 일주일 전쯤에 기사들이 한번 쭉 풀렸더라고요. 그 네. 내용이 제목이 뭐였냐면 계란, 딸기 1,000원, 이 공습의 유통과 경랑 이런 기사가 떴어요. 네. 실제로. 네. 그러면서 이제 지적을 했던 게 뭐냐면 알리랑 테무가 이제 역차별을 소상공인 줄폐업하고 이 내용인데 네. 살짝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들 업체는 해외 직접 구매 방식이라 통관 관세 면세, KC 인증 의무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네. 국내 소비자가 알리를 통해 가격이 $150, 그러니까 약 20만 원이죠. 네. 2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중국 판매자에게 관세가 붙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판매자는 통관 부가세, KS 인증까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니 가격 경쟁에서 밀린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플랫폼 산업에 이를 격변하는 거에 의해서 법제화도 늦고 행정 조치도 늦고 이렇게 돼서 박살이 나고 난 다음엔 뒷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말 윤석열 정부에 때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내고 있는 건 너무 무능하다는 얘기예요. 무능하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파악을,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벌써 오면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필수 의료가 무너졌다고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도 황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이런 식으로 중국의 플랫폼들, 테무와 알리로 상승되는 이런 플랫폼들이 들어와서 일상에서 벌써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시작하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관세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총선인데도 총선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나라가 산업국가 맞나? 우리가 여러분 광산이 있는 나라예요? 유전이 있습니까? 산업국가로 그거로 돈을 벌어서 우리의 부가가치의 원천이 산업국가인 나라의 일자리도 그게 근간이 되는 건데 우리가 서비스업이 많다고 하지만 공장이나 이런 것들 우리의 부의 원천은 우리는 공장이에요, 여러분. 공장 옆에서 밥 팔고 금융업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돼서 서비스업이 쭉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 도시에서 학교가 빠져버리면 그 도시가 황폐화되듯이 여러분 태백도요. 광부 인구가 여러분 전체에서 20%가 안 넘었었어요. 광부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80%도 있었던 동네고 광부가 사라지니까 모든 게 다 사라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산업이 20%라고 하지만 그 산업이 없어지면 나머지가 다 공동화되는 나라인데 부의 원천이 마인, 그러니까 광산이요. 광산이 됐거나 유정이 됐거나 아니면 공장이 됐거나 뭐 금광이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명확히 산업이 우리의 부가가치의 원천인 나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보호를 하지 않는다? 이런 정신머가리가 나간 정치가 어딨냐고. 그러니까 사실 뭐 국내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중국의 플랫폼이나 이런 게 이렇게까지 좀 잘 돼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던 것도 같아요. 아니 중국이 여러분 그거 뭐예요? 그 알리바바 해서 하면서 때 그 무슨 절이에요? 그 물건 왕창 팔아먹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왕홍 시스템, 온라인 커머셜, 그리고 택배 배송 시스템, 그리고 알리바바 이게 우리랑 비교할 수도 없는 플랫폼과 그 유통 혁명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몰랐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국내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쿠팡하고 알리바바하고 사이즈가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쿠팡만 많이 쓰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 시스템이 되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 중국도 이런 못지않은 이것도 광군절 큰 플랫폼이 있었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리고 전자화폐도 중국이 꽤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그 핀테크가 세계 최고죠. 그러니까 저도 직접 중국 가서 써보지는 않았는데 네. 몇 년 사이에 그게 엄청나게 실생활까지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알리바바 시가총액이 1.45달러입니다. 홍콩 달러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2021년에 정점을 찍었다가 298 홍콩 달러 찍었다가 지금 70달까지 찌그러졌지만 저는 그런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중국은 과감한 제도 개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인공지능 학습을 시키려면 원 데이터 소스를 얻어야 되잖아요. 비디오 파일 같은 거 소스를 하나 얻어도 길거리에서 지나간 사람 한 명 한 명 다 그 연구원들이 한 명 한 명 다 뭉개고 해야 된대요. 그게 노동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프라이버시 그런 게 있어서
그 길거리에서 사람 움직이고 이런 거 연구를 할 때 그 대상되는 사람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얼굴을 뭉개고 데이터를 넘겨서 약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중국은 그냥 막 하는 거죠. 그게 인권 침해다 뭐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중국이 그런 식으로 제도라든지 이 기술 발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막가파식으로 가는 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중국이 되고 있을 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타다 사태, 문재인 정부에서 타다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들 다 해외로 나가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들 다 해외로 나가서 보면 지금 동남아 쪽으로 나가 있는 거나 택시 서비스나 이런 것도 뭐 지금 배민이든 요기요가 됐든 이런 것들도 지금 다 해외 기업 상장이죠. 뭐 쿠팡까지.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서비스 그 우리 돈으로 써서 키운 기업들마저 우리나라 국가가 시총이 아니라 딴 데로 가게 되는 이런 자본시장의 약점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있잖아요. 그냥 우리 주식시장은 테마주나 난리를 치고 우리가 키운 우리 돈으로 우리 기술과 우리 돈으로 키운 기업마저 이렇게 해외로 이렇게 가버리면 국민연금의 가치를 떠받칠 수 있는 코스피가 안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코스피 작살나면 국민연금도 같이 작살나는 건데 지금 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식의 우리나라 산업과 이렇게 침탈들이 우리나라의 산업 기업들의 그 기반을 부셔버리고 나면 우리가 어떤 사태가 벌어지려고 이걸 방치하냐고요. 근데 이게 주요 정치 의제가 안 되는 것 자체도 총선이 두고 미중 패권 갈등이 되고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의 일상의 소비재로 이렇게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다 개방을 하고 있다. 저는 전기버스 들어오는 거 말린 입장에서 요새는 그냥 그때는 그 전기버스하고 몇 가지 정책 자금 관련돼 있는 큰 국지만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의 생활의 일상이 나사 하나까지 알리로 온다라는 게 힘이 쭉 빠지는 거지. 그래놓고서 이공계 박살냈잖아요.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솔직한 얘기할까요? 우리나라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이 주 정치 세력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을 위해서 정치하고 있는 것 같아. 중국의 이 인간들이 대전략이라는 그 개념이 아예 없으니까 중국의 대전략하에 우리나라를 그냥 노출을 시키고 병신을 만들고 있다고요. 국정원 무력화시키지. 팔아 넘기는 꼴인 거죠. 근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진짜 이게 미쳤나 싶단 말이에요. 미쳤나. 네. 큐브님. 그러면서 이제 이 유통 과정에서 완전히 이제 직거래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이렇게 돼서 우리가 유통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국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빨리 고쳐야 될 것들은 고치고 보호할 건 보호하고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에서 야 그게 무역에서 그렇게 보호하고 이런 게 말이 되냐라고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애플 아이폰 3를 처음 쓰셨어요. 기억나시나요? 애플 아이폰 1, 2는 우리나라에서 건너뛰었어요. 전파 인증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자리 잡을 때까지 애플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는 걸 우리가 막았다고요. 근데 왜 중국이 우리 침탈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브레이크가 안 걸려? 스마트폰 미국 거는 막았는데 아이폰은 1, 2 막았는데 우리나라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체제 갖춰가지고 여러분 그 기억나시는 거예요. 그 외국에서 스마트폰 아이폰 1, 2 쓰고 있을 때 우리가 아몰레드 해가지고 손담비 춤추면서 몰래 아몰레드 그런 거 아주 옛날 거를 그러면서 햅틱이나 쓰고 앉아 있었다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호구짓을 하면서 버텨줘서 결국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세계적으로 팔릴 수 있는 기반이 된 거 아닙니까? 기억들 해보세요. 국가가 산업이나 서비스, 플랫폼, 기타 등등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고 중국한테 이렇게 털려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 참 근데 이게 팬덤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제가 대전략 얘기하고 이제 그 국가대전략연구소 뭐 이렇게 단체도 만든 이유가 기본적으로 정치의 근본은 그 나라의 부가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부가가치를 지키고 관리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더 후생이 나아지도록 국민들의 후생이 나아지고 부가가치 창출을 이게 부가가치 창출이 됐다 후생이 더 나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가가치 창출된 거를 어떤 시스템을 만드느냐가 후생이 개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부가가치 막 유전 펑펑 나온다고 베네수엘라 같이 되면 적골 나는 거고 유전 펑펑 나와도 노르웨이처럼 관리하면 계속 관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의 원천을 확보한 다음에 그 부를 어떻게 유지하고 제도화하고
그리고 사회적 후생이 높아지도록 하는 게 그게 이제 정치의 근대 정치의 가장 큰 그건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미중 패권 갈등 그리고 중국의 부상, 중국이 우리나라 중간재 사주면서 우리한테 무역 적자를 내면서 우리 물건 사주던 그런 상태에서 얘네들이 뒤집어져서 우리나라에 지들의 부가가치를 확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가가치를 침탈하는 이 와중 그리고 아예 자기네들의 패권 영역 아에 우리를 누르려고 하는 이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단 말이죠. 그 제가 민주당을 여러분들 찍지 말라고 지금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중국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에게 맡겨라 이런단 말이에요. 아시아 문제를 아시아에게 맡긴다라는 거를 좌파들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당 좋아합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중국하고 힘이 비등비등했을 때 얘기고 지금 미국이 여기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 있지만 군사기지나 뭐를 통해서 여기에 상주 세력입니다. 상주 세력이에요. 우리 이 동북아시아에 거기서 미국을 내쫓게 되면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 동맹 하에서만 살아서 우리가 다른 경험이 없어서 지금 전혀 그러는데 소련 영향권에 있는 우크라이나나 다른 어떤 특정 국가의 영향권 하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중국 영향권 하에 있는 홍콩을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중국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질까에 대해서 생각들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 정치인들 정치 세력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얼마나 갈아먹었는지를 직시를 해야 돼요. 이번 총선은 저는 그런 입장에서 제 성과가 있다면 이미 전 성과가 나온 거야. 이 새끼들은 친중 세력이구나.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그리고 윤석열 정부마저 이걸 확인을 했다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대전략인 무조건 대한민국 국가 대전략은 이공계 인력 확보하고 산업을 지켜야 되는 건데 이 와중에 우파 정부인 윤석열 정부마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과 그리고 산업 시스템을 개박살을 낸 이 의대 직원 정책을 내는 걸 보면서 윤석열마저도 아무 생각이 없구나. 뭐 감격건 멍청했건 아니면 진짜 고이건 난 윤석열도 이렇게 되면 절대로 지지할 수 없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이 새끼들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국민들이 빨리 지금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민국이 빠르게 편입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각을 하는 거 그거 자각 못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자유민주주의 끝입니다. 여러분 홍콩 나는 거예요. 만약에 홍콩 항생지수처럼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박살이 난다 우리 국민연금 폭파고 대한민국 정부 파산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뭉쳐야 된다 이런데 뭘로 뭉치자고요? 저 새끼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저 새끼들 중심으로 뭉치자고요? 나라가 이 꼴이 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파 시민들이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각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그 자각의 중심에 요번에 의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은 숫자도 어느 정도 되고 그 가족도 어느 정도 되고 우리나라의 엘리트 계층에다가 자금력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의사들의 자각을 통해 이 정치적 자각을 통해서 이 나라의 구국전선을 한번 만들 생각이 있었는데 유재일의 꿈이 야무졌지. 뭉칠 곳이 없죠. 지금 현재로서. 지금 나라가 큰일 났다.